이자영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여수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간암 수술을 받은 지 3년째. 그는 6개월마다 서울 병원에 올라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에 가는 길은 늘 새벽부터 시작됐다. 몸도 마음도 고되었지만 더 힘든 건 검사 이후였다. 도시에서의 하루는 늘 길고 지치는 시간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검사를 마친 이자영 씨는 아들 성채 씨의 집을 찾아갔다. 며느리에게 미리 이야기는 해두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자 피곤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어머님, 퇴근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근처에서 좀 쉬고 계세요. 이자영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새로 지은 카페가 보였다. 그래, 커피라도 한잔 해야겠다. 이자영 씨는 지팡이를 짚고 카페 문을 밀었다.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주문대에 사람이 없었다. 대신 전자기기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여기를 터치해 주문하세요라는 글씨가 깜빡였다. 이자영 씨는 몇 번이고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았지만 화면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뒤에서 젊은 여자 손님이 기다리자. 이자영 씨는 주춤하며 자리를 비켰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자영 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젊은 여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신 화면을 눌러 커피를 주문해 주었다. 여기 앉으세요. 커피 금방 나올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자영 씨는 감사를 표하며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카페의 젊은 손님들은 모두 휴대폰에 집중하며 자신의 세상에 빠져 있었고 이자영 씨는 자신이 이곳에서 어색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이제 퇴근했어요. 오시겠어요? 이자영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언젠가부터 아들 집에 머무는 일이 조심스러워졌고 그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마다 서울은 더 멀게만 느껴졌다. 이자영 씨는 아들 성채 씨의 아파트 문 앞에 섰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며 바쁜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머님, 피곤하셨죠? 저녁은 뭐라도 좀 드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에서 대충 먹고 왔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자영 씨의 속은 쓰렸다. 검사를 기다리며 병원 매점에서 먹은 주먹밥 한 개가 다였던 터였다. 이자영 씨는 마지못해 며느리의 권유에 따라 거실에 앉았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건넸다. 잠깐만요.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께선 방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자꾸 감기 걸려서요. 그래, 알았어. 이자영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작은 방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얇은 이불이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창문을 열어도 공기는 답답했다. 이자영 씨는 불을 끄고 눕긴 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던 이자영 씨는 결국 창문 옆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딘가 화려하지만 이자영 씨에게는 그저 차가운 빛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이자영 씨는 조용히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한 잔 타 마셨다. 아들 성채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엄마, 검사 결과는 괜찮았어? 라고 물었지만 그의 관심은 스마트폰 화면에 가 있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더라. 아, 그럼 다행이네. 주말에 내려가실 거죠? 이자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자영 씨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며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회색빛 도로가 보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가방을 꼭 쥔 채 혼잣말을 했다. 다음엔 그냥 가지 말까. 그녀의 얼굴엔 외로운 미소가 어렸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천천히 멀어졌다. 이자영 씨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하루는 끝나가고 있었다.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의 풍경이 차츰 시골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바닷가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자영 씨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서운함과 쓸쓸함이 남아 있었다. 다음엔 병원만 갔다가 바로 내려가야지. 이자영 씨는 작은 결심을 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그녀의 고향이 이제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이자영 씨는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닷바람 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작은 방에 앉아 이자영 씨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세상도 서울의 번잡함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이자영 씨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성채 씨야,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바쁘고 힘들 텐데 엄마가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엄마는 그냥 이곳에서 조용히 살다 갈게. 병원도 혼자 다닐 수 있어. 다음에 내가 내려오면 바다나 한번 보러 가자꾸나. 이자영 씨는 편지를 다 쓰고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